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용접 처리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인데요. 합금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구리 합금, 알루미늄 합금, 니켈 합금, 그다음 기타 합금 이렇게 총 4군데에서 나오는데 보통 구리 합금, 알루미늄 합금, 니켈 합금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문제를 나오는데 그거 안 외워서 탈락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또 시험이라는 게 36개를 맞아야 되는데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장 이렇게는 60문제를 보잖아요. 36개를 맞아 합격인데 꼭 이상하게 또 이게 불합격하면은 꼭 35개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통하잖아요. 그때 이거 하나 더 외워놓을 걸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시거나 업무가 너무 고되신데 이거 다 외우려 힘들다 그러시면 굳이 많이 애쓰시진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이거 아니었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또 기분 또 좋죠. 네.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잘 해주면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 볼까요? 알루미늄은 비중이 2.7이고요. 용융점이 660도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을 설명한 거 틀린 것은 1번 비중 3.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비중이 2.7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경금속에 속하죠. 용융점 660도. 용융점이 660도인데 660도다 보니까 이게 금방 녹죠. 네, 잘 녹아요. 잘 녹고 또 알루미늄 열 전달률이 엄청 좋잖아요. 용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이 안 돼요. 왜냐면 열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열이 집중이 안 되고 바로 다 이렇게 옆으로 퍼져버리니까요. 열 전달이 잘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또 산화막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직류용접으로는 잘 안 돼요. 이게 교류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면심 입방 격자 이고요. 주조성이 용이하고요. 합금이 용이합니다. 400에서 500도씨일 때 연신율이 최대고요. 대기 중에서 내식성이 좋습니다. 알루미늄의 합금의 열처리 절차는 용체화 처리, 당금질, 그 다음에 CO 이렇게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죠. 네, 요새 배 같은 것도 FRP라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배가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지금 되어 있는 배들이 대부분 FRP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FRP가 발암물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좋지 않아요. 이게 잘 썩지도 않고 버려진 배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FRP 이거 큰 문제죠. 그래서 요새는 FRP보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루미늄 배가 그러면 FRP보다 경제적이냐?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FRP로 만든 배도 워낙 비싸가지고 요새 보면은 낚시할 때 보면 조그만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5, 6천만 원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낚싯배 같은 큰 거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5억, 6억 이래요. 그런 것도 좀 싼 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도 시장성이 있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알루미늄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알루미늄 배는 대부분 알루미늄 용접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쓰이고 또 요새 보면은 1,000톤, 2,000톤, 3,000톤, 4,000톤, 5,000톤, 6,000톤, 7,000톤, 8,000톤, 9,000톤, 10,000톤, 20,000톤, 30,000톤, 40,000톤, 50,000톤, 60,000톤, 70,000톤, 80,000톤, 100,000톤, 200,000톤, 300,000톤, 400,000톤, 500,000톤, 600,000톤, 700,000톤, 800,000톤, 900,000톤, 1000,000톤, 1,000,000톤, 2,000,000톤, 3,000,000톤, 4,000,000톤, 5,000,000톤, 6,000,000톤, 7,000,000톤, 8,000,000톤, 9,000,000톤, 10,000,000톤, 1,000,000톤, 2,000,000톤, 3,000,000톤, 4,000,000톤, 5,000,000톤, 6,000,000톤, 7,000,000톤,
자전거 같은 것도 알루미늄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티탄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루미늄 같은 거 가볍잖아요. 또 알루미늄 어디 많이 쓸까요? 비행기도 좀 쓰이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쓰는 우리 주변에도 알루미늄 많죠. 뭐 아주 간단한 거 사다리 같은 것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용접돼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알루미늄 용접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아주 못할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용접을 다 잘하거든요. 손 재주가 좋아가지고 못할 건 아닙니다. 어렵긴 하지만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많이 쓰이죠. 네.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입니다. 여기서도 시험에 잘 나오죠.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이 아까 여기 보시면 주조성이 좋다 했잖아요. 알루미늄에다 구리를 넣은 것을 대표적인 것이 알코아라는 것인데요. 내연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등에 사용됩니다.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규소죠? 실리콘이 규소잖아요. 규소. 실리콘 섞은 것을 실루미늄이라 합니다. 피스톤 등에 사용하는데 이 실루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 중 알루미늄과 규소, Si 규소, 실리콘을 섞은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1번 실루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섞으면 실루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에다 실리콘을 섞으면 실루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조성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구리를 알루미늄 실리콘 섞은 거에 구리를 넣으면 그거를 라우탈이라고 그래요. 이거 주조성이 양호하고요. 압출제, 단조제, 주조제 이런 데 쓰입니다. 단조가 뭔가요? 단조는 두들겨서 만드는 걸 단조라 하죠. 주조는 부어서 만드는 거를 주조라 하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후렌지라고 하는데 후렌지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여기 용접하잖아요. 이렇게 쭉 용접을 하죠. 이렇게 쭉 용접을 이런 거 이거 후렌지라 하잖아요. 후렌지도 단조품이 있고 주조품이 있거든요. 부어서 만든 게 주조품이고요. 두들겨서 만든 건 단조품이라 하는데요. 단조품이 주조품보다 한참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알루미늄에다 구리 섞은 거, 그 다음에 실리콘 섞은 것을 라우탈이라 하는데요. 구리를 넣으면 절삭성이 향상돼요. 절삭성이 향상되고요. 실리콘을 섞으면, 규소를 섞으면 주조성이 향상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외우려니까 알루미늄에다 구리 섞어 실리콘 섞어 이거 라우탈이 이것도 지금 외우기 바쁜데 이것도 뭘 또 이걸 외워야 되냐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구구절절 이렇게 외워요. 구리를 넣으면 절삭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실리콘 섞으면 주조성인 거죠. 네. 알루미늄에다 실리콘 섞으면 실루민이고요.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섞으면 실루민인데 거기다 구리를 넣으면은 라우탈이라 하는데 구리를 넣으면 구구절절해서 절삭성이 향상되고요. 실리콘을 섞으면 주조성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건 시험에 한 번 이상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해보겠습니다.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중에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 Y 합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Y 합금은 알루미늄에다 구리, 니켈, 마그네슘 이렇게 넣은 것을 Y 합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내열용이라는 건 열을 잘 버틴다는 뜻이죠. 고온 강도가 크고 내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피스톤, 실린더, 헤드에 사용되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해서 알구니마, 앞글자만 따는 거죠. 알구니마는 Y 합금, 그래서 알구니마 Y.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구니마 Y.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을 섞은 것을 Y합금이라는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 Y합금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로우엑스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에다가 실리콘을 섞은 거예요. 내열성이 우수하고 Y합금보다 열평 참계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로우엑스는 결국 뭐예요? Y합금에다 조성비가 그렇죠? Y합금에다 실리콘만 섞은 거죠. 네. 실리콘 섞은 거. 그 다음 코비탈륨은 R9, 그 다음에 티타늄이죠. 내연기관의 피스톤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Y합금, 로우엑스, 코비탈륨.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1번 Y합금, 2번 로우엑스, 3번 코비탈륨, 4번 문주메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주메탈은 뭐예요? 육사황동이죠? 네. 벌써 막 머리에 쥐나시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구니마 Y, 로우엑스, 코비탈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 있죠?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은 두랄루민이라는 게 있어요.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가공성이 알루미늄 중 가장 유명합니다. 가공성 유명하고요. 기계적 성질 우수하여 항공기 등에 사용된다. 이거 두랄루민이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이렇게 쓰인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두랄루민 조성이 이렇게 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첫 글자만 따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알구마망두 전 이렇게 외우거든요. 어떤 데는 두랄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구마망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Y합금하고 알루미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Y합금하고요. 두랄루민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빈도가 가장 높아요. 이거 정도는 다 외우셔야겠죠. Y합금은 알구니마 Y, 알구마망2 이건 외워두시면 한 문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 계속 해볼까요? 내식용은 잘 부식이 안 되는 거죠. 하이드론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알루미늄에다 마그네슘 섞은 거죠. 내식성과 용융성이 우수합니다. 알드리 등이 있는데요. 하이드론 알루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루미늄에다 마그네슘 섞은 거. 이것이 내식성이 좋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응급재료 8번째 시간이죠. 니켈 볼까요? 니켈은 용융점이 1450도 정도 되고요. 상온에서 강자성체고요. 내식 내열성이 큽니다. 점이죠. 니켈 및 니켈 합금은 내식성 및 내열성 합금으로 널리 사용되는데요. 용접은 피부 아크 용접, 불활성 아크 용접이 많이 사용됩니다. 저도 용접할 때 당연히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티그 용접으로 주로 많이 했고요. 용접하면 요 전류가 낮고 용접할 때 용입이 얕으므로 혼각도를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니켈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불변강, 니켈과 철의 합금, 불변강이라는데요. 이게 물성치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불변강 첫 번째 인바인데요. 인바는 니켈이 35에서 36% 있는 건데요. 열팽경 매우 적어 온도에 따라 길이가 불변합니다. 내식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줄자, 시계추, 정밀부품, 바이메탈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게 인바예요. 초인바는 니켈 30에서 32%, 코발트 4에서 6% 합금입니다. 측정용으로 사용하고요. 팽창계수가 20도에서 0입니다. 그러니까 초인바가 인바보다 더 나은 거죠. 네. 엘린바는 니켈 36%, 크롬 12%, 철 52%. 온도가 변화해도 탄성률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전자기 장치, 각종 정밀 스프링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불변강이 인바, 초인바, 엘린바 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불변강이 아닌 것은 1번 인바, 2번 초인바, 3번 엘린바, 4번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저번에 했던 거 뭐 문주메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불변강 시험이 잘 나와요. 또
플래티나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니켈 42에서 48%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통 백금 대용으로도 많이 쓰죠. 그다음 니칼로이, 퍼멀로이 등이 있다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니켈 구리압금이에요. 이게 니켈 구리압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죠. 또 니켈 구리압금은 현장에서도 많이 쓰여요. 특히 모넬 같은 경우 니켈 60에서 75%고요. 구리 20에서 25%, 철이 1에서 3%, 강도 내식성이 큽니다. 특히 내식성이 커서 물이 닿는다든지 바닷물이 닿는 이런 데 많이 쓰이거든요. 모넬 많이 쓰입니다. 콘스탄탄 니켈에서 40에서 45%, 구리합금이고 표준 전기 저항선으로 쓰입니다. 이게 니켈 구리합금이란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어렵게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사가 되신다면 이 모넬이나 인코넬 뭐 이런 것들은 용접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내식 내열용 니켈합금. 내식 내열 니켈합금은 히스텔로이, 인코넬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인코넬이나 이런 거 다 용접해봤는데요. 인코넬 그래서 RT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거 다 용접해 보시고 뭐 RT도 찍어 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 하면은 이렇게 일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뭐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일이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어깨 펴고 다니셔도 됩니다. 용접 현장에서는 다리 꼬고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